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오늘은 7월에 함께 읽고 싶은 책 4권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2권은 문학, 2권은 비문학 도서인데요. 문학 도서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읽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 책이에요. 오랜만에 읽게 된 김현수 작가님의 신작 장편소설 7회의 마지막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그 이름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교과서에서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관련된 책도 꽤 많이 나와 있는 시인 백석의 삶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요. 제목이 7회의 마지막인데 소설의 내용과 더 맞게 설명을 하자면 마지막 7회가 될 것 같아요. 시인 백석이 자신의 문학 인생의 마지막 7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관련된 자료를 열심히 보시고 소설가로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장편으로 쓰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백석 시인의 이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교과서에서 배우기도 하는데요. 사실 백석 시인은 분단 이후에 북한에 남은 제북 시인이었기 때문에 1988년까지는 남쪽에서 읽을 수가 없는 시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해금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더 많은 백석 시인의 시가 읽히게 되었죠. 백석 시인은 뭐 동시도 쓰고 시도 쓰고 러시아 문학을 번역하기도 하고 했던 시인인데 분단 이후에 이제 북한에 남게 되면서 당의 지시로 당 찬양시를 써야 하는 상황에 놓였어요. 근데 그럴 때 아주 많은 다른 문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당을 찬양하는 시를 많이 썼고 그랬을 때 보다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백석 시인은 어떤 고민 끝에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으로 보았을 때는 실패한 문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백석 시인 본인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시를 지키기 위한 자신의 시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 되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가 불행한 삶을 살았다. 그 선택이 그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그가 쓰지 않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백석의 이름이 빛나는 이름으로 남았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선택을 내리고 삶의 좌절만이 가득한 남은 삶을 살면서 아마 백석이 자신의 인생을 불행한 것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 내 작품으로 그의 삶을 조금 다르게 이해해보고 싶다라고 아마 김현수 작가님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짐작을 합니다. 김현수 작가님도 처음에는 백석 시인이 당 체제를 찬양하는 시를 전혀 안 쓴 건 아니었거든요. 남은 시 중에 그런 시가 있기도 하여서 그 시를 읽고서 사실 굉장히 실망스러웠다고 해요.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썼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었을까라는 아마 아쉬움이나 실망감이었을 텐데 그 백석이 40대 중반에 변방으로 쫓겨갔는데 이제 그 나이를 지나고 나서 백석의 마음, 백석의 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고 이해하게 된 바가 있다라고 어떤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던 것들이 이해가 되는 순간들이 있고 그것이 뭐 나이를 먹고 경험을 하고 나를 구성하는 여러 환경들이 바뀌면서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김현수 작가님한테도 마음속에 어떤 큰 의문이었던 그 의문이 시간이 흘러서 자연스럽게 다시 찾아와서 나름의 어떤 대답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한 편의 소설로 완성된 것이 7회의 마지막입니다. 표지 앞부분에 보면 이 제목 아래에 본문의 한 대목이 발췌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읽어볼게요. 그는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언어의 세계를 떠날 수 없었다. 평생 혼자서 사랑하고 몰두했던 자신만의 그 세계를. 백석 시인의 어떤 고뇌와 그것을 바라보는 김현수 작가의 시선 같은 것이 좀 같이 느껴지지 않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첫 문장을 공유하겠습니다. 첫 문장은 벨라와 빅토르는 시인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뜬금없이 웬 러시아 이름으로 보이는 듯한 이름들이 언급되는가 하실 텐데요. 백석 시인이 러시아 문학을 번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그것과 관련이 있는 시작인 것 같아요. 아직 다 못 읽었는데 얼른 읽고 싶어요. 네, 엄청 기다렸던 책이어서 7회의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도 소설인데요. 아르헨티나 작가의 작품집입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작가이고 아르헨티나 문학이라니 하면서 집어들었는데요. 우리가 불 속에서 잃어버린 것들이라는 제목의 소설집이고요. 작가의 이름은 마리아나 엔리케스입니다. 꽤 젊은 작가예요. 아르헨티나의 소설가이자 언론인이고 1973년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났습니다. 표지가 굉장히 강렬해요. 이게 지금 화면으로는 다 잡히지 않겠지만 요 도형 안쪽에 유광 코팅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제 무광이라서 이렇게 만졌을 때 느낌이나 이미지로 봤을 때도 이 부분이 살짝 반짝이죠. 그리고 이렇게 책등 부분에도 이 선에만 후가공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어떤 텍스트가 아니라 이런 선 같은 디자인 요소에만 후가공이 책등과 뒷표지까지 들어가 있는 거는 흔치가 않아서 서점에서 이제 만져보고 이 책 뭐지? 하고 집어들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보 없이 오히려 만듦새만 보고 산 책이에요. 총 12개의 단편이 실려 있고 저는 표제작이랑 다른 작품, 그러니까 총 2편을 지금 읽은 상태입니다. 이 표제작 우리가 불 속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정말 강렬하고 급진적인 소설이었어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뭐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아니면 가정 내에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하는 일들이 정말 많죠. 정말 많이 일어나고 일어나는 것에 비해서 잘 알려지지 않는 범죄인데 그것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굉장히 끔찍한 사건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남편이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의 몸에 불을 지르는 사건인데요. 그런 것이 어떤 유행처럼 여기저기서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에 대항하는 여성들의 움직임도 당연히 있었는데요. 그 방식이 굉장히 급진적입니다. 여성들이 모여서 장작을 쌓고 불을 지른 다음에 스스로 그 불에 뛰어드는 거예요. 죽을 만큼은 아니지만 온몸에 화상을 입을 만큼 불 속에 뛰어들었다가 나와서 그런 여성들만을 치료하는 병원에서 또 치료를 받는 그것이 일종의 사회운동처럼 번지게 되는데요. 그런 급진적인 전개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어떤 새로운 여성성, 새로운 여성의 몸이었던 것 같아요. 남성들에게 대상화되고야 마는 그 여성의 몸을 비틀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욕망의 대상이 되지 않는 몸을 내가 선택하겠다. 여성인 내가 선택해서 이렇게 보여주겠다. 이러면 어쩔 테냐. 약간 그런 느낌까지 받을 수 있는 작품인데요. 제가 이것이 약간 스포일러인 듯 아닌 듯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도는 알고 보셔도 재밌게 보실 만한 소설이고요. 그리고 다른 단편은 이 표제작에 비해서는 약간 순한 맛?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의 여러 사회적인 문제들 그리고 특히 젠더적인 문제들 와 이렇게도 담을 수 있구나 라는 새로운 시선을 하나 얻게 된 것 같아서 다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그 표제작의 본문에 인상적이었던 구절이 있었는데 마침 뒷표지에도 그 부분이 발췌가 되어 있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얘야, 불을 지르는 건 남자들이란다. 그들은 예전부터 우리 여자들을 불태웠지. 이제부터는 우리 스스로 몸에 불을 지를 거란다.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 죽지 않아. 이제는 우리 몸의 상처를 당당하게 보여줄 거라고. 이런 어떤 역사적이면서도 사회적인 맥락 속의 공포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미신적인 것, 뭐 귀신이나 유령 같은 초월적인 존재들 이런 것들이 주는 공포보다 훨씬 더 무서울 수밖에 없고 그것을 정말 가감없이 잘 드러낸 작품집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문장을 읽어볼게요. 표제작의 첫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표제작 우리가 불 속에서 잃어버린 것들의 첫 문장입니다. 첫 번째는 지하철 여인이었다. 이것이 첫 번째라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다는 것이겠죠. 이 지하철 여인은 제가 최근에 읽은 소설 속의 캐릭터 중에 가장 강렬한 이미지를 가진 캐릭터가 될 텐데요. 아마 읽으시는 분들께 많이 그렇게 남지 않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권은 비문학입니다. 한 권은 굉장히 논쟁적이면서도 중요한 현대 철학자, 사상가인 슬라보의 지적의 팬데믹 패닉입니다. 부제가 코로나19는 세계를 어떻게 뒤흔들었는가
굉장히 발빠르게 역시 이번에도 써서 그 책이 또 발빠르게 번역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표지가 독특해요. 이렇게 방독면을 쓰고 있는 인물, 이제 우리한테는 이 이미지가 전혀 낯설지가 않죠. 그리고 요 안에 네, 이 슬라보의 지적으로 아마 유추가 되는 인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다시 방독면을 씌울게요. 뒷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온 지구를 뒤덮은 바이러스 코로나19, 대재앙 이후에 세계에 전하는 지적의 긴급한 재현. 한국어판 서문을 비롯해서 서문이 있고 그리고 11개의 장으로 나뉜 글이 실려 있고요. 마지막에 부록과 특별 기고문이 있습니다. 특별 기고문 3편은 한국어판에만 수록이 돼 있는 정말 특별한 기고문이 될 텐데요. 저는 지금 앞부분에 한 4장까지 읽은 상태예요. 처음에 이 책이 좀 재밌어 보여서 어떻게 또 이렇게 발빠르게 이 사람은 써냈나, 무엇을 지적하고 이야기할 것인가 하면서 좀 궁금한 마음에 읽기 시작을 했는데 앞에 1, 2, 3장까지는 살짝 긴가민가 하면서 읽었는데 4장의 내용이 저는 참 와닿아서 이거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팬데믹 시대를 지금 통과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이 어디로 나아갈지, 끝이 언제이며 그 이후에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확언할 수도 없고 누구도 확실히 짐작을 할 수가 없을 텐데 분명한 건 우리의 예상보다 이것이 길어지고 있고 이미 일상을 많이 바꾸어 놓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을 기준으로 누군가가 이 상황을 좀 정리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글을 좀 읽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 책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경제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사회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일단 이 책으로 시작을 해본 것입니다. 서문의 첫 문장이 이걸 먼저 읽고 시작을 하자면 나를 만지지 마라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따르면 부활한 예수가 자기를 알아본 막달라 마리아에게 했던 말이라고 한다. 이 나를 만지지 마라라고 했던 이 그리스도의 전언이 지금 우리 시대의 새로운 어떤 윤리 기준이 되었잖아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이 말을 여기에 끌어올 생각을 했나 좀 싶기도 한데 우리 서로 이제 만지지 못하잖아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일상의 소중함, 가까운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과 행복의 소중함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과 닿을 수 없죠. 만질 수 없고. 이런 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 꼭 코로나가 아닐 수 있겠죠. 포스트 바이러스 시대, 소위 뭐 뉴 노멀이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사실 우리는 한국 안에만 있기 때문에 좀 제한된 정보, 제한된 풍경만을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시대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떤 놀라운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철학자의 통찰력으로 좀 잘 담아낸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굉장히 근본적인 것들을 따져 묻기 시작을 했잖아요. 뭐 환경 문제도 그렇고, 뭐 일자리 고용 노동 문제도 그렇고, 의료 복지의 문제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기본적인 틀, 기본적인 특성들을 근본적인 데서 재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커다란 파국이 필요했다는 것이 너무 서글픈 일이다라는 대목이 좀 마음에 많이 와 닿았고요. 결국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런 파국들이 이것이 끝난다고 해서 다음 것이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이제는 누구도 믿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지구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 됐는데 이렇게 전 지구적인 협력을 위해서 무엇을 좀 빨리 버려야 하는지 무엇이 무엇보다 중요한지 그런 가치들을 점검하는 데에 슬라보의 지제에게 의견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 다 맞거나 다 틀리거나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거나 나도 맞아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이런 논거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점들을 비판적으로 읽기에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팬데믹 패닉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책은 탕누어의 명예, 부, 권력에 관한 사색입니다. 네. 탕누어라는 대만의 작가를 아시려나요?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죠? 우리나라에는 마르케스의 서재에서가 나와 있고 한자의 탄생도 나와 있죠.
20대 때부터 매일매일 8시간 이상 책을 읽은 사람, 그리고 원고를 손으로 쓰는 사람, 카페에서 작업을 하고 엄청난 기억력을 가지고 기억력에 의존해서 그 많은 인용구들을 인용해내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사람. 진짜 애서가이자 다독가이자 좀 책에 미친 사람? 저한테 탕루어는 그런 이미지인데요. 이분의 책을 일단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책이 어떤 책이다 라고 이렇게 딱 한 줄로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려워요. 명예, 부, 권력에 관한 사색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굉장히 부의 가치를 두는 삶을 살고 있는데 명예를 회복시키겠다 하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것으로 보여요. 한 꼭지가 한 6페이지 정도? 굉장히 짧죠. 근데 일단 탕루어의 글들은 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지적 유희라는 것을 이럴 때 쓰는구나 싶게 재미가 있고 책을 읽는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여러 작가들의 삶이나 작품이나 그의 사상이나 메시지 같은 것들을 다 잘 콕콕콕 박아놔서 읽으면서 이 다음에 이거 읽어보고 싶다, 저거 읽어보고 싶다, 다른 책들로 뻗어가는 좋은 길잡이가 되는 사람의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탕루어 책은 한 번쯤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저도 지금 다 읽지는 않았는데 진짜 짧은 꼭지라서 그냥 출근하기 전에 한 편 읽고 뭐 퇴근하고 자기 전에 한 편 읽고 이런 식으로 좀 오래오래 옆에 두고 읽고 싶은 책이에요. 지적 자극을 주는 짧은 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아마 재밌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실린 한 꼭지가 좀 회자가 되는 것 같은데 그 회자되는 꼭지 내용이 뭐냐면 오프라 프리의 얘기입니다. 오프라 프리가 프랑스의 어떤 고급 옷가게에서 옷을 쇼핑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랬는데 그 점원이 응대하던 점원이 오프라 프리가 누군지 몰라봤던 거죠. 그냥 외관상 봤을 때 특별할 거 없는 흑인 여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딱히 좋은 서비스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랬는데 오프라 프리가 블랙카드를 내미는 순간 점원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프라 프리는 못 알아볼 수 있지만 블랙카드는 못 알아볼 수 없다. 오프라 프리는 자신이 누군지 설명하지 않고 증명하지 않고 그 한도액 없는 한 장의 카드로서 증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세계를 정말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아니던가 하는 그런 내용의 꼭지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이 꼭지가 재밌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책 한번 소개글이나 미리 보기 좀 읽어보시고 구매해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자하거나 관대하거나 하는 류의 글쓰기는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의 위트가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삐딱해 보이는 면도 있고 그치만 이제 그것이 저 같은 사람한테는 또 매력으로 느껴지기도 해서 가지고 나와봤어요. 본문 이제 시작되는 첫 꼭지라고 생각되는 꼭지의 첫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시작은 한나 아렌트의 분노로부터입니다.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발터 베냐민 때문에 한나 아렌트는 사후 명예라는 것에 대해 분노해 마지 않았다. 이어지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가 왜 분노했는가? 발터 베냐민이 죽고 나서 여러 해가 지난 뒤에야 베냐민에 대한 숭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숭상이 다 거짓은 아니었겠죠. 많은 부분 진심이었을 테죠. 근데 아주 일부라도 그 발터 베냐민 생전에 존재했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평생 궁핍하게 살 필요가 없었을 테고 50세가 되기도 전에 절망스럽게 자살하지도 않았을 수 있다 하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꼭지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발터 베냐민이나 로자 룩셈부르크가 살았던 시대와 그 사람들의 사후 명예에 대해서 어두운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책에 이제 쓴 것에 대해서 이 탕루어가 가지고 와서 시작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명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나갑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어 보이는 책이 있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스몰 토크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